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감사원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재난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시민단체가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근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4대학 척결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강력 사건이나 미제 해결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의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가 의원 1인당 한 건도 되지 않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찰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4대학 척결입니다. 경찰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박수받을 일입니다만 4대학 척결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 고가의 오토바이 5대가 털렸지만 경찰은 아직도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장민석 씨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태껏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찾아가고 나서는 다른 연락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말 한밤에 괴한이 침입해 90대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 용의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꽂혔는데 특별히 지금 딱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4조 원대 조이팔 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범죄 사건을 비롯해 살인, 강도, 절도 등 여러 강력 사건이 미제로 남아 쌓여가고 있지만 요즘 경찰의 관심은 오로지 4대학 척결에 있습니다. 경찰이 4대학 척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성과가 없는 지휘관에게는 문책까지 하겠다는 경찰 수장의 발언에다가 성과에 따른 특징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많이 배정돼 있다고 지방청별로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범죄와 불량식품으로 규정한 4대학 가운데 불량식품 단속의 경우 식약청을 비롯한 다른 관련 기관과의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대학 범죄 척결은 경찰이 해야 할 업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민생 치안은 외면하고 돌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두고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용 무인 모노레일로 건설 중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불이 나면 어떡하나, 폭설이 내릴 경우는 안전한가 등 안전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방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전요원 탑승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를 부풀리고 차량을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사업비를 낭비한 건 물론 차량 기지에 재해 대책이 없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수요 과다 책정만 인정할 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07년 단가를 적용했으니까 그 물가 4년간의 차이가 있고 범어천을 확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비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논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도철도 3호선에 대해서 감사원과 대구시가 그렇게 공방을 벌이는데 우린 누굴 믿어야 됩니까? 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걸 물릴 수도 없으니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며 무인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에서는 6km짜리 관광용 모노레일이 공개 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3호선은 24km 구간을 오가는 대중교통용 모노레일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임금 지급 실태를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업주가 안 주기도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돈도 많은데요. 어떤 걸 더 받을 수 있고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는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대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하루 8시간씩 6달 동안 일했지만 주 5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하게 뭔지 모르세요? 최근 한 달 동안은 휴일에도 일해 주 6일 48시간을 근무했지만 휴일수당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6달치 주휴수당 100여만 원에 한 달 휴일 근로수당 7만 7천 원을 더해 108만 원이 넘습니다. 상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이제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입는 유니폼 값을 첫 달 월급에서 빼고 주는 업체도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단속과 신고는 뜸하고 불법이 일상이 돼버린 업계 분위기가 노동 착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장들이 안 지키는데 내가 꼭 굳이 해야 될 그게 있을까? 다 같이 안 하는데 내 혼자 하면 나만 이상하겠다. 대구 청년유니온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8일부터는 대구 지역 대학을 돌며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커피 전문점이 있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달성군 다사읍 동아주택과 혁신도시의 서안 이다음, 수성구의 이편한 세상 범어 등 신규 분양 물량 대부분이 순위 안에서 마감됐습니다.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2009년 초 2만 1000여 가구에서 지난 3월에는 2300여 가구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과 웹이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대구시가 대구 시정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웹은 모두 12개. 이 가운데 대구 투어 앱은 2천만 원이 넘는 콘텐츠 개발 비용이 들어갔고 다른 앱과 웹 개발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도가 기대와 달리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구 대기정보와 수질정보의 모바일 앱은 이용 건수가 1년에 수백 건에 불과합니다. 대구 투어 앱은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접속 건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앱으로 제공을 하면은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에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단순히 모바일 앱과 웹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가 개발한 모바일 앱과 웹이 사실상 한두 개 말고는 잘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모바일 서비스가 시민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년부터 광역의원도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대우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광역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발의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서울이
한 해 100건이 넘어 가장 많았지만 1인당 발의 건수를 보면 광주시 의회가 2.77건으로 가장 많고 대구시 의회가 2.29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북은 0.68건으로 전국 14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11년에도 의정활동이 바닥권이었습니다. 1인당 발의한 조례 재개정이 0.33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6위를 나타냈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1년에 조례를 한 건도 만들지 않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액, 즉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난 한 해 동안 경북도의원이 받은 보수액은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합쳐 5,215만 원, 전국 평균 5,37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 중심의 연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상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제대로 활용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해서 최근 안전행정부는 광역의회에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의 인사권 일부를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급 보좌관제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자질 함량이나 의정활동 등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 개선과 여론 수렴을 요청했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안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013년 영유아 보육비 추경 반영을 위한 공동 성명을 내고 영유아 보육비 부족분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2013년 예산 편성에 영유아 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아 보육 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포항 시내 한 대형마트 건립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주민들이 찬성하면서 이 사태가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착공된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인근 복합상가호텔 예정지. 현재 지하 차수벽 공사가 한창이지만 포항시의 대형마트 불허 방침에 따라 조만간 공사가 중단될 처지입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낙후된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막느냐며 포항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반경 1km 이내 전통시장 상인 대부분도 사업 시행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동의했다며 10억 원의 기금 출연과 고용 입점 우선권 보장 등 합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좋다고 주민들이 하는데 이거를 어떤 논리로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계속 설림하로 나눴을 적에 구심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중앙시장 등 포항시 상인연합회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 최대 규모의 판매 시설이 문을 열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골목시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보세, 의류, 잡화, 포항시 전체에 있는 모든 상권이 거의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 시행사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포항시는 불허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찬반단체 모두 서명운동과 집회 등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해 대형마트 논란이 주민 간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의 10번째 경찰서인 대구 강북경찰서가 모레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구시 북구 동암로에 신축된 강북경찰서는 지상 5층 규모로 직원 340명이 근무합니다. 이로써 북부경찰서에서 분리되기 전 1,800여 명에 이르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74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미경찰서는 돼지 사골의 제조 일자와 장소를 거짓으로 표시해 보관하고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제조업자 신모 씨와 유통업자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돼지 사골 70톤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 장소도 다른 곳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15kg짜리 150박스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김천시청은 돼지뼈 70톤을 압류해 사료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 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검찰과 식약청,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행위, 무허가식품 제조행위, 불량식품 학교 납품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지난 3일 터키의 한 방송사 특집 취재단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 의미와 취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터키 국영방송 TRT가 경주에서 열린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 기원 행사를 취재해 엑스포 준비 소식을 기획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터키 민영방송인 베야즈TV가 경주 엑스포를 취재하는 등 터키 언론들의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취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149개 기관을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로 지정해서 13개 나라 314가구의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자매 결연을 체결한 각 서포터즈는 앞으로 명절 위문을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북대 출신 3명, 영남대 출신 2명 등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명이 오늘 대구 법원에 배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